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한국 외교관리의 공개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야심과 또 권위주의에 함께 맞서야 한다면서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는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미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커지는 것을 포함해 권위주의가 점점 확대되는 새로운 순간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중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과 나쁜 관계를 갖는 것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이익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리가 자신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한국의 선택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데 대해 국무부가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를 뛰어넘는 미한 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군사 국방 관계는 철통 같고 흔들림이 없지만 상호 신뢰와 경제, 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유대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양국의 경제적, 기술적, 외교적, 인적 관계는 똑같이 견고하고 지속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한 영내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not only our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these two allies, but als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knowing that when it comes to all of our common interests, and we share many, includ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issues like climate change, economic prosperity, and growth, that everything we're trying to achieve will be more successful if we have a deep trilateral relationship.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지난주 있었던 미한일 차관협의회가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특히 공동 우려 사안과 목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서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출의 약 90%는 전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도시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함에 따라 북중 교역액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소가 22일 공개한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전체 대중 수출액 204만 달러 가운데 89%에 달하는 181만 4천 달러치의 전력을 수출했습니다. 전력 수출액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는 가운데 북한은 최근 석 달째 대중 전력 수출을 약간씩 늘렸는데 10월 전력 수출액은 전달인 9월에 149만 2천 달러에서 32만 달러 정도 증가한 겁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이렇게 전력을 수출하는 배경엔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에서 공동 관리하는 4개의 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수풍, 태평만, 위안,
운봉 등 4개 대매 수력발전소를 공동 운영하며 전기를 절반씩 가져가는데 대북 소식통은 앞서 VOA에 북한이 낡은 발전 설비 교체와 부품 조달 경비 마련 등을 위해 전력 일부를 계속 중국에 수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지난달 수입액 4,182만 달러 가운데 담배와 담배류가 422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비누류가 363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10월 북중 교역액은 4,182만 달러로 전달인 9월에 6,999만 달러에 비해 40.2%가 줄어 넉 달 연속 보였던 증가세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무역의 최대 통로인 중국 단둥 내 코로나 확산을 핵심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m not surprised that the trade went down because of the outbreak on the border in the last month or so. I'm sure that had an impact on tightening the border.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같은 이유를 지적하며 이런 부정적 추세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 were other areas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to where there were spikes in Delta variant. And both China and North Korea follow zero COVID policies. So likely what we're seeing is the impact of an effort to pull back to be cautious to prevent the spread. 전문가들은 북중 간 최근의 무역 증감은 규모 자체가 워낙 큰 의미가 없다며 북한 지도부가 국경 봉쇄와 국내 시장 규제를 풀기 전엔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제재 결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금지 조치를 계속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율 유엔 대사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현황을 담은 이행 보고서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성명을 보면 율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은 아예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약 2년 안에 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간 시점인 2019년 3월까지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지는 각국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노동자 착취를 통해 버는 수입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지난달 현재 66개국, 그 중에서도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의 20%에 못 미치는 37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일한 곳으로 지목한 41개 나라만을 대상으로 따로 집계하면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12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내 소식통들은 지난 8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공장과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계속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 We call on all UN member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cquire resources and technology needed to advance its threatening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하지만 미중 갈등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제재 이행,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의 제11대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혈액암 진단 후 지병을 앓다가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신군부 세력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권위주의 독재자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일부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재임 당시 북한 지도부가 미얀마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 1987년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키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국력 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앞지르는 시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이 미국의 대표적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민주당의 콜린 올레드 하원의원은 앞서 보도자료에서 오는 25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 장병들의 복무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미국 의회 초당적 대표단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한미군 장병 격려를 위해 방한했으며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미한동맹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의회 대표단은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서 장관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군의 기습적인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선 한국 해병대의 전투를 기념하는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 기념식이 23일 한국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 영웅 추모식과 전승 기념식을 열고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은 지난 2010년 11월 북한군의 기습 포격 도발에 맞선 해병대 연평부대가 즉각 대응한 전투로 당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가족의 건의로 올해부터 해병대원의 명예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공식 명칭을 전승기념식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연평도 전투 영웅들의 국토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장병이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